왜 못 빼는가? 믿지 마세요, 여러분. 20kg가 체중이 다 살이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도 임신 중에 그리고 출산 후에도 정말 많이 검색하고 알아봤던 그 주제입니다. 바로 산후 다이어트 편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 한다! 그쵸? 그래서 제가 좀 도움 되실 수 있는 정보를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임신 중에 정말 한 20kg 가까이 체중이 늘었어요. 왜냐면 저는 입덧 6개월 동안 원래 체중보다 한 4kg 정도가 빠져 있었고, 막달 정말 출산하러 간 그날 체중을 쟀을 때 그 체중이 정확히 임신 전 체중보다 한 16kg, 17kg가 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는 백 한 4kg까지 포함한다면 한 20kg가 체중이 증가가 된 거죠. 근데 산후에 출산하고 나면 다 빠진다. 혹은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하면 빠진다. 뭐 이런 말들을 저는 믿었거든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야 빠집니다. 관리 잘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체크하셔야 되는지 산후 다이어트에서도 정말 좀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정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아의 체중하고 양수하고 우리 분만하면서 출혈량도 좀 있고요. 그리고 태반도 나오고 오로 배출하고 이러한 부종, 붓기들이 좀 빠지고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실제 태아 체중이 한 3kg? 우리 애기도 3.3kg였어요. 다 해서 아기 낳고 나서 배가 들어가긴 했는데 한 임신 7, 8개월 수준으로 들어가요. 5kg, 6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로 배출하고 한 일주일 뒤까지 한 3kg, 4kg는 쑥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한 7, 8kg까지는 아이가 출산함과 동시에 바로 잘 빠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연스럽게. 근데 문제는 제가 20kg 쪘다 했죠. 그러면 나머지 살들은 어떻게 빠지냐. 정말 마사지 열심히 받았거든요. 그래도 한 4kg까지는 돌까지 4kg가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전부터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아무래도 산후에 관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오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말 산후 다이어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산전 관리예요. 산전에 살이 너무 많이 찌면은 안 된다라는 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9kg에서 10kg까지는 태아 체중과 양수와 이것저것 부종이 자연스럽게 오는 어쩔 수 없는 체중 증가지만 그 외에 12kg 이상이 넘게 막 내가 쪘다라고 하면 이거는 순수히 내가 잘 먹고 너무 쉬어서 찐 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찐 살들이 나중에 산후에 나의 숙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산전 관리 철저하게 하자. 산 전에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요. 물론 안정기가 지난 다음에 운동할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과격한 웨이트나 과격한 운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산책을 하고 유산소로 할 수 있는 운동들, 산책,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거 이런 것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감염 우려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요즘에는 기피하기도 하죠. 하지만 수영장 혹은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집에서 요가 이런 것들 좀 꾸준히 하시면서 운동량을 좀 늘려주시고, 운동량과 식사량이 같이 느는 건 상관이 없지만 식사량은 많이 먹덧을 하면서 늘고 있는데 안정기까지 쉬어야 된다. 안정기가 지났는데도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된다 해서 정말 안정만 취한다고 누워있다가 이게 다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량을 절대로 너무 과격하게 줄이고 누워만 있지 말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이에요.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니까 운동, 식단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임신 중에 먹는 음식 되게 중요해요. 물론 산후에도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임신 중에는 음식을 막달 때쯤 되면은 내 양보다 더 많이 먹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씩 배가 이제 누르니까 위장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분도 계세요.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내가 먹는 총 칼로리 양을 좀 계산하셔야 되고
칼로리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뭘 먹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체중이 17kg 그리고 20kg 거의 가까이 쪘던 이유는 여름 산모다 보니까 일단 아이스크림 진짜 많이 먹었고요. 사탕, 당 떨어진다고 먹었고요. 젤리 달고 살았고요. 그리고 수박, 포도 이런 정말 당분이 많은 그런 과일류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밤에 막 계속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그러다 보니까 또 커피를 안 마시잖아요. 커피 아이스 커피를 잘 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달한 아이스 음료로 대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단 거 먹다가 정말 당도 높아졌고 살도 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몸을 위해서도 너무 이런 인스턴트라든지 당분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정말 고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면서 식이섬유와 건강한 과일과 이런 걸 적당량을 조금씩 분배해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가 나와 있다 보니까 진짜 그냥 계속 먹어. 내 배가 이게 배불러서 나온 배인지 애기 배인지 티가 안 나거든. 그래서 정말 저는 막 1.5인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을 조절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황금기를 잡아라입니다.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말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산후에 다이어트의 마음이 급해져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정말 잘 회복이 돼야지 몸도 빨리 다이어트에 좀 탄력을 받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산후조리원 가서 산후조리원에서 새끼했다가 간식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먹고 남기는 산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몸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후조리원 있는 시간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시간을 대략 한 6주 정도로 잡아요. 산육기라고 하거든요. 이 6주 동안은 다이어트 할 생각하지 말고 전투적 다이어트 이전에 내 몸을 다시 리셋시키고 정화시키고 정말 회복하고 양분을 보충하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자가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육기 6주 동안에 무리한 다이어트하고 안 먹고 칼로리 계산하고 이러시지 마시고 출산 후에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회복이 1번이다. 이때 회복이 잘 되신 산모들은 정말로 다이어트 하실 때 더 쭉쭉 잘 빠진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산육기 때는 그냥 정말 열심히 양질의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래서 좀 탄력을 받아 빠지다가 방심해서 또 다시 찌다가 좀 이랬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몸은 소중하잖아요. 날씬하고 예쁜 몸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산육기 6주, 출산 후 6주 동안 그 산육기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보다 회복에 더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제 운동인데요. 운동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후에는 정말 이렇게 관절들도 손목도 팔목도 다 아파, 어디든지.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웨이트라든지 바벨을 들거나 이런 것들 하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산책을 하시는 것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애 낳고 바람 들라 그렇게 밖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더운데 우리가 막 양말에 긴팔 긴 바지에 꽁꽁 싸매고 어딜 나갈 수도 없고 애를 두고 나갈 수도 없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집에서 스트레칭, 요가 요 정도만 좀 꾸준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틈틈이 해주셔도 일단 정말 몸매, 쉐입을 잡아가는 것부터가 전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 50일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엄마도 밖에 좀 1시간 정도씩은 산책도 하고 이렇게 유산소 운동도 좀 하고 걷기 이런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겁쟁이여가지고 한 100일까지는 정말 운동을 1도 안 했어요. 오로지 마사지에 제 산후 조리원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마사지 성애자였어요. 거의 마사지를 받으면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네, 결국 내 살은 아주 내 몸은 정직해요.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인풋의 열량과 아웃풋의 열량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여러분들 운동은 과격하진 않지만 골든타임 내에 좀 여러분들이 운동을 서서히 시작하시면서 무리되지 않게끔 운동량을 늘려가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5번째, 그러면 왜 산후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는가, 왜 못 빼는가 라는 걸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산후 다이어트에 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2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모유수유예요. 전 정말 모유수유 핑계를 대고 싶어요, 여러분. 모유수유를 할 때는 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먹어야 된다. 막 미역국도 계속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 근데 많이 먹고 그만큼 모유수유는 효과가 실제로 있대요. 왜냐면 모유 이게 자체가 지방을 먼저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밥을 먹고 모유수유 하면은 붓기도 빠지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궁 수축에도 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이거에 대한 논문이나 과학적 근거에 대해 많이 나와 있으나 실제로 모유수유를 정말 오랫동안 했던 저는 왜 살이 안 빠졌는가, 그 미스테리한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많이 먹었어요. 빵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뭐 많이 먹었어. 그런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실제로 더 먹어야 되는 양이 한 끼 정도만 더 먹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뭐 한 300에서 400칼로리? 밥 한 공기 그 정도만 더 먹으면 모유수유 하는데 충분히 그 정도 열량밖에 필요가 없는데 저는 모유수유 핑계로 한 1000칼로리를 더 먹은 거죠. 그러니 한 700칼로리는 살로 오로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유수유 핑계대지 말자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2번째는 모유를 끊은 다음에 또 문제가 찾아와. 이 고비는 뭐냐면 육퇴 후 그 꿀맛 같은 맥주예요. 육퇴 후 신랑과 함께 나눠 마시는 맥주. 이 모유수유 동안에는 모유수유를 핑계로 많이 먹고 모유수유가 끝난 다음에는 육퇴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 또 치맥을 계속 먹고 결국 돌잔치 때 드레스를 입지 못하고 한복을 입게 되는 함정. 네. 좀 씁쓸한데요. 어쨌거나 산욕기 6주가 지난 다음에는 6개월까지는 정말 여러분 좀 노력하셔서 빼셔야 돼요. 그때 정말 몸이 많이 돌아가려고 하고 골반도 예쁘게 다치려고 하고 이때 오히려 정말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출산 전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패를 했어요. 출산 전만큼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를 더 낳을까 하지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배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 황금 기회를 나는 아직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조금 명심하시고 동기부여를 받으시면서 여러분 화이팅 하셔서 예쁜 몸매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조제인데요. 보조제라 해도 사실 쉽게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특히나 모유수유를 하시는 엄마들은 이게 모유로 더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무 약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도 함부로 막 복용량을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출산 후에 철분제 같은 경우는 꼭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칼슘, 이런 것들 꼭 반드시 드셔야 되고 일단 몸에 영양소가 고갈되지 않아야지 건강하게 영양소가 차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더 뭔가를 축적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 몸도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부족하다 느끼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뭐든지 끌어다가 축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질의 음식으로 건강하게 채워놓은 상태에서 그 플러스 알파를 조금 조절하시면서 더 먹으면은 활동량을 조금 늘리고 체력이 좀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땐 다이어트보다는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내 몸을 잘 관찰하시면서 보충제, 보조제, 영양제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산후보약 같은 경우는 저는 산후보약의 힘을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모유 수유 중에는 먹을 수 없는 게 많았어요. 보약도 마찬가지죠. 보약은 먹을 수 있었으나 다이어트와 관련되어 있는 보약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보약을 먹었을 때 좀 위장이 많이 좀 속도 쓰리고 저에게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출산 후에 약을 선택하실 때 물론 임신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의와 상의 후에 내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복용하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산후 다이어트라고 했지만 산후 다이어트가 꼭 산후에만 포커스는 아니에요. 산 전부터 관리를 하시고 좀 염두하시면서 내 몸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한 음식 맛이 있게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너무 늦은 시간에 먹지 말고 그리고 먹은 만큼 인풋된 만큼 아웃풋 할 수 있게끔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3대 법칙이잖아요. 산후 다이어트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라고 하시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모유수유의 늪과 그리고 중간중간 약간 핑계를 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드니까. 그런데 또 아이가 자고 나는 시간에 이제 나도 같이 자야 되고 이렇게 패턴이 자꾸 깨져요. 불규칙한 식습관. 이것도 굉장히 다이어트의 함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숟갈 먹었고 아이가 자니까 이따가 또 한 숟갈 먹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전체 오늘 얼마만큼 먹었는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가 울지만 모비를 틀어놓고 서서라도 열심히 먹었는데 급하게 먹지 않았어요. 네, 그 여유 있게 아이 안으면서도 한 숟가락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끼니 잘 챙겨 먹고 그러면서도 운동보다는 저는 활동량 자체를 좀 운동이다 생각하고 늘렸고요. 밖에서 하는 운동, 전 밖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잘. 웬만하면 일적인 거 외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틈틈 운동 같은 거 여러분, 스트레칭, 요가편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 다이어트 회복이 1번, 그 다음 예쁜 몸매로 돌아가는 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건강한 생각과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몸을 만듭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1g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 함께 엄지맘과 함께 화이팅해서 우리 예쁜 엄마로 열심히 다이어트 하시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운동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 아래에 오픈 채팅방과 저희 카페 링크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고 같이 소통하시면 여러분들 더 많이 유익한 정보 제가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